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3년 미래산업 보고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글로벌 모멘텀을 주식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지 관련된 종목들까지 지금 정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지금 전부 다 정리를 드렸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다음으로서 10배 이상 성장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업 2차 전지로서 대단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지금 3월 31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31일에서 4월 1일로 넘어가는 저녁 이겠죠. 현재 지금 미국 IRA의 세부 지침이 바로 이제 발표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 대폭 축소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배터리 업계 해외 투자가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IRA가 결국에 결정이 되어야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유리하게 이게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투자라는 게 아니라 수십조 원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또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겠죠. 이 IRA 이후로서 해외 투자가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럽은 최고가 보상 제도,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처럼 완전 디테일하게 그런 이제 보상 제도를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미국이 어느 정도 뭐 미국이 보조금을 한 1조 정도 준다라고 하면은 유럽도 마찬가지로 1조를 주겠다. 그러니까 보조금 때문에 유럽에다가 투자를 할 거를 미국에다가 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지금 현재 지금부터 해가지고 배터리 업계가 해외 투자를 본격화가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아르헨티나를 지금 미국 쪽에서 IRA에 대한 광물 조달 국가가 포함이 될 것으로 유력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르헨티나에다가 국내 유일하게 리튬 밸류체인을 건설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30일에 이제 급등을 했고요. 2차 전지 셀 메이커는 지금부터 이 IRA를 기점으로써 유럽과 미국의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IRA의 세부 지침. 현재 미국 재무부 31일 현지 시간으로서 IRA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된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기만 하면은 배터리랑 상관없이 대당 7,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금까지 지급을 해왔습니다. 원래 작년에 이 IRA가 발표가 됐을 때 당장 2023년부터는 배터리 광물이나 부품을 미국산을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유예를 했죠. 세부 지침을 3월에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도 미국에서 생산이 되기만 하면은 전기차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보조금을 지금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세부 지침 발표 이후에 배터리 광물 40%, 부품은 50% 조건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전기차를 미국에서만 생산을 했으면은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3월까지 한 반년 정도 동안에 1,000만 원을 줬는데 지금부터는 배터리 조건과 부품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수혜 대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가 아르헨티나를 광물 조달 국가로 추가를 할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게 아르헨티나 리튬 공급망을 안정화할 것을 요구를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최대 수혜로서
부각이 되고요. 한 3천억 정도 들여 가지고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를 샀죠. 해당이 염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염호 추출 신기술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누적 매출 한 35조까지 기대가 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포스코에게 굉장히 큰 돈을 벌어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0년 동안의 최고점 구간까지 31일에 이제 구간이 폭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 돌파까지 10년 만에 최고가를 쓸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IRA 법안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작년에 시행 이후에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에다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이 진행이 됐어요. 현재 지금 동급 모델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모델 Y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 모델 Y가 여기에다가 7,500달러를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모델 3죠. 모델 3에다가 현재 지금 7,500달러를 매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한 4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테슬라의 자동차가 현대차 것보다 싸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가격 인하가 더 들어갔죠. 모델 Y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인제 스탠다드 모델에다가 지금요 한 4만 한 8천 9천 정도 달러 하는 모델 Y에다가 7,500달러 현재 이제 세액 공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동급 아이오닉 5보다 더 싸지게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가 IRA 때문에 최대로 좀 피해를 봤었고,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워낙 인제 작년에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점유율을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점유율 10%까지도 차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커졌었죠. 근데 이 해당 법안 이후로 현대차가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면서 포드의 전기차가 2등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왼쪽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생산 조건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생산이 된 차량 한정,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이 된 자동차에게만, 아무래도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게, 자동차 산업이다라고 하는 게 최고의 일자리들을, 양질의 일자리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다가 한정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급 대상으로서 배터리 광물 조건을 충족을 시키면은 3,750달러,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같은 이런 배터리 부품 3,750달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양극재나 음극재가 뭐 대부분이 광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광물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IRA 법안에 따라 가지고 배터리 부품으로 현재 이제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 니켈이나 리튬, 배터리 광물을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이 된 광물을 올해 인제 3 월부터 해 가지고 40%를 채워야 되고, 배터리 부품 같은 경우는 50%를 채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결과치는 나와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전기차가 전부 다 이 혜택을 가지고 굉장히 인제 또 보조금을 많이 받고 판매도 많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실제로 IRA 세부 규정이 진행이 된 이후로 이 상황이 어떻게 반전이 될지 현대차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기대감이 나타나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침을 통해서 IRA 법안상의 가공, 추출, 재활용이라는 이런 핵심적인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 용어를 규정을 해줄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 양극재와 음극재는 지금까지 배터리 부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광물로 조건이 바뀔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국내 기업들이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IRA라고 하는 게 미국의 대규모의 세금을 퍼부어 가지고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 IRA의 취지인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완화 조치를 취해 주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불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양극재, 음극재, 이 양극재, 음극재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양극재다라고 하면은 양극 활물질이다라고는 이런 전구체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이런 밸류 체인을 전부 다
자체가 미국 내에서 생산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충 지금 우리나라 뭐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배터리 공장만 가고 나머지 뭐 양극재, 전구체, 리튬 이런 것들을 다 수입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 조립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돈만 쓰고 해당 부가가치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생산 시설, 심지어 이 배터리 생산 공장을 넘어서 양극재, 음극재 생산 공장을 넘어서 양극재와 음극재 재료가 되는 활물질 공장들, 전구체 공장들, 그리고 리튬, 수산화 리튬 재련 공장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건설을 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IRA 세부 지침에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IRA 법안이 강화가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IRA 이전에 미국의 이제 일명 BBB 법안 뉴스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조 달러를 풀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 현금을 살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의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가지고 실제로 이 법안을 추진을 하려고 할 때 같은 당의 조 맨친 의원이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이거 돈 많이 써가지고 나오는 경제 효과가 없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 BBB 법안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조 맨친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기 위해서 이 상당 부분이 2천조 원 규모가 한 600조 원 규모로서 굉장히 낮춰지는 법안이 바로 IRA 축소 법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때 이게 축소가 됐을 때 당시 때 이 조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어 승인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예스표를 던졌어요. 왜냐하면 이 조맨친의 그 지역구가 석탄 그 주산지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미국의 석탄 주산지. 그러니까 이 친환경 법안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기들의 자기 지역구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 당적으로 아니면은 뭐 정부 입장으로서도 강경하게 추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맨친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해당 조건들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그때 당시 때 법안 통과를 시키려고 했을 때 백악관에서 자기를 설득을 하려고 했었던 말들이 전혀 지금 통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IRA가 너무 무분별하게 기준도 없이 돈만 뿌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조맨친 상원의원이 IRA 관련돼 가지고 미 재무부와 법정 공방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IRA 세부 규정이 강력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미국을 살리기 위한 미국의 우선주의라는 그 부분이 강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조맨친 의원 같은 경우는 IRA의 세부 규정이 지금 현재 3월 31일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이 배터리 광물이나 부품 조건들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1,000만 원씩 지금 보조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다 뱉어내야 된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전기차라고 하던가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번에 IRA 세부 지침 이후에 오히려 세액공제 혜택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상 현재 이 시장 기대감으로써 IRA가 수혜를 받을 것 같다, 받을 것 같다. 왜냐면은 당장 작년에 7월달, 8월달 당시 때 IRA 이후로 뭐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 뭐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들, 급등 타이밍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좀 적극적으로 강추를 드렸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해당 종목들이 100%, 200%, 300%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IRA 관련된 기대감이 워낙 뜨거웠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부 지침 같은 경우도 상승 방향으로서 자리를 잡기는 했는데 사실 세세하게 들여본다라고 했을 때 이 세부 지침에 관련된 내용은 오히려 이게 강력하게 적용이 될 우려가 있고 세액국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우려가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내에서 양극재, 전구체, 수산화 리튬 생산 시설을 지어도 되지만
미국의 보조금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 영내에 짓지 않을 경우에 업체가 건설 비용을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사실 이 업체가 미국에서 가 가지고 건설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워낙 이제 미국이 또 물가가 비싸고 인건비나 건설 자재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보조금들을 지급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급을 하는 거를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이득이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똑같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을 지급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IRA 규정이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다가 핵심적인 시설을 지금까지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동안에 뭐 정부가 잘 하고 있다는 식으로 뭐 뉴스들이 나와 줬겠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는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화를 하는 방침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수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로 투자 금액들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에게 요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특히나 국내 전구체 합작법인들의 중국 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SK온과 에코프로의 전구체 국내 생산 공장 같은 경우도 중국 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포스코 쪽에 지금 이제 그 전구체 합작법인 같은 경우도 화요코발트 중국의 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이게 미국 쪽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문제 생길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고 해당 전구체 공장이 한국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지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배터리 소재로는 보조금을 안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산화 리튬 가공 인프라 같은 경우도 중국 지분이 들어가지 않은 채로 이 가공 인프라가 미국 내에서 구축이 필요해진다. 이걸 넘어서 전구체 공장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건설을 할 필요성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필요성이 있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필수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업계가 이 IRA 이후로는 수혜 기대감들보다는 오히려 청구서가 더 날라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것보다 추가 투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 법안이겠죠. 2024년부터 해가지고 중국, 러시아 같은 우려 국가가 지금 이제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우려 국가에서 나온 배터리 광물이 들어간다라고 한 보조금이 아예 반절도 아니고 전면 중단이 돼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4년이다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배터리가 전혀 광물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일부 핵심 원자재들 거의 99%를 우리가 중국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지금 보조금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의 우호 공급망이 탈중국 시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탈중국 시기가 2026년에서 2027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이 IRA에 대한 수혜보다는 IRA가 강화가 되는 방법으로서 니들이 미국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 미국이 탈중국을 해라 강제를 할 것이고, 아 이거 못한다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그거는 너네들 사정이다. 돈 줄 테니까 해라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미국 쪽에서 요구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 탈중국 시험대가 진행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미국 쪽으로 우회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 백악관과 CATL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을 하는 베스트셀러 모델인 모델 3 여기에 이제 CATL의 LFP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죠. 현재 지금 최근에 CATL이 포드와 우회 합작 공장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CATL이 지금 배터리 기술만 제공을 하고 뭐 투자 금액들, 배터리 부지, 공장 이런 거는 100% 포드가 보유를 하는 방향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방향하고 비슷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FP 배터리 생산 시설을 미국 내에다가 건설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국이 만약에 CATL이 이 기업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들어오는 배터리 광물을 만약에 중국 쪽을 것을 쓰지 않고 다른 쪽에서 건설을 해가지고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미국이 막을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CATL이 미국에다가 배터리 생산 기지를 짓고 그러면서 LFP 양극재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걸 만들어 낸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미국이 막을 수가 있냐? 만약에 이거를 막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면전으로 갈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 우회 전략들 같은 경우도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IRA 법안 같은 경우는 중국을 완전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국의 셀메이커, 그러니까 CATL로 대표되는 이 셀메이커만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튬 업체, 전구체 업체들, 이런 밸류 체인을 모두 다 배제를 하는 게 미국의 목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에게 추가 투자가 요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슈 소멸에 대해서 2차 전지가 IRA 이후로 주가 단기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투자 이후에 오히려 얘네들이 추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추가 투자 요구를 받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이 추가 투자를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중국은 미국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장기적 모멘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확고해지고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타이밍에 IRA 쪽에서 2차 전지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매수 기회로서 다가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테슬라 1월달, 2월달 판매량 전년 동기에서 10%, 20% 상승됐습니다. 가격 인하 정책으로 막 역성장 우려까지도 나왔지만 역성장 안 했어요. 오히려 성장은 했는데 사실 지금 최근 테슬라가 한 3년, 4년 정도 동안에 연간 성장률 50%에서 100% 이상을 계속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지금 성장률 둔화세는 뚜렷합니다. 10%, 20%대까지 성장세가 지금 꺾였다라는 게 확실히 지금 보이고 있어요. 현재 지금 자동차 오토론 금리 20% 육박합니다. 만약에 1억짜리 차를 타게 된다라고 하면 이걸 뭐 1억을 빌렸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1년에 이자가 이제 막 2천만 원씩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성차 같은 경우는 가장 예민한 경기 민감 업종 중에 하나고 사실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금리가 너무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심지어 미국보다 금리가 쌉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20%를 육박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높겠죠. 지금 그러면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갔었던 에코프로 BM이 작년 연타로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매출이 지속적으로 50% 이상 폭발을 하다가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멈춥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거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최근 들어서 이 나와주고 있는 폭발적인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멈추고 조정 국면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내용들 때문에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을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캐파 증설을 주춤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가 진짜 똑똑한 거죠.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을 아껴 놓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공장으로 풀캐파를 돌리고 향후 다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된 상태라서 좀 싼 값으로 또 공장들을 짓고,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이 주춤해서 올해 지금 준공이 되는 물량들 같은 경우는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 시설 투자 비용을 2배 이상으로 늘렸고요. 여기 이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에서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그렇게 지금 캐파 성장이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 이제 준공이 들어간 에코프로 EM 물량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미가 돼가지고 한 4만 톤 정도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해당 물량 같은 경우는 합작 물량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쪽에다가 매출 기여치가 한 60%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분기 실적이 연속적으로 서프라이즈 계속 지금 40% 성장 40% 성장하다가 이번에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갈 때 거의 뭐 안 올라갔죠. 성장이 딱 이제 이 타이밍에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계속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생산 캐파가 증설이 주춤을 하게 되면서 조정의 신호탄으로서 다가올 가능성이 있겠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언제 다시 폭발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이 2024년하고 2025년에
국내 대형 공장들하고 글로벌 공장들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국내 인제 뭐 캠 8 하고 9 얘가 인제 완공이 되죠. 2024년에. 그리고 이게 2024년 하반기 때 완공이 되게 되면서 해외 최초 해외 캐파인 헝가리 양극재 공장이 2025년 초반에 인제 양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대규모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물량이 굉장히 크게 물량이 가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2027년 매출 30조 목표로서 진행이 되고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2023년 캐파까지 선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급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와 합작사 에코프로 EM, 작년에 이제 세계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 준공이 들어갔죠.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 해가지고 양상 본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땐 어닝 서프라이즈가 4분기 연속으로 진행이 됐었던 어닝 서프라이즈가 멈춥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기대감이 시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2분기 때부터 에코프로 EM 물량이 본궤도에 올라가게 되면서 2분기부터 4분기까지 40% 50%대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시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조정세가 나와주다가 2분기, 3분기, 4분기로 눌려주게 되는 이 눌림목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이밍으로서 기회로서 다가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반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시 한번 기대가 되고 있는데 1분기 때 성장이 잠깐 멈춥니다. 에코프로 BM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기대감 소멸, IRA에 대한 우려들, 그러면서 청구서가 미국에서 날아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우려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주가가 살짝 흔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IRA 같은 경우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식으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눌림목 기회로 잡으시고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결국에 지금 차세대 배터리 소재들을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는데, 2차 전지에 실리콘 음극재가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는 게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게 됩니다. 내년 1분기까지 주요 고객사 LG에너지솔루션 통해서 차종에 굉장히 추가적으로 이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가 돼요. 현재 지금 2024년부터 해가지고 매출이 대폭적으로 성장 전망이 들어가고 있어요.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 시가총액이 10조, 20조 막 폭발을 하고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음극재 쪽의 시장이 성장이 아직 안 되고, 그리고 이 음극재 매출 같은 경우 아직 기대감이 안 되기 때문에 워낙 이제 저평가되고 있다. 좀 이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을 메리트로서 좀 받아줄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신 EDP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배터리 각형 원통형 케이스 생산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매출 비중이 90%입니다. 지금 현재 하이니켈 배터리로 가면서 각형 배터리도 그렇고 원통형 배터리도 그렇고 배터리 자체 성능이 최고조로 달하게 되면서 워낙 이게 고온 고압에 굉장히 뜨거워지게 됩니다. 배터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고온 고압을 견딜 수 있도록 600도의 이런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배터리 케이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배터리 케이스에 지금 현재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삼성 SDI와 협력 강화를 위해서 상신 EDP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 생산 준비 중입니다. 현재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이니켈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따라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고강도 니켈 도금 배터리 케이스 수요가 폭증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 정리를 해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미래산업 보고서 이거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1월 초에 상반기 이제 기대주 종목들 총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인공지능이나 2차 전지 폭등 미리미리 이제 말씀을 드려서 해당 종목 한 2달, 3달 정도 만에 70%, 80% 이상 굉장히 또 급등들 많이 나와줬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이 이후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내용들 정리를 드렸으니까요. 투자 포인트들 미래산업 보고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구글 플레이 여기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이제 정보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지 못하는 실전 매매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당일 상한가 예상이 되는 종목들,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꼭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시고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게 되는데요.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제가 가입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괜히 주식 어플 받았다가 광고 전화 문자 이런 거 오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번호 자체를 안 쓰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요. 위쪽에 별표 치고 미래산업 보고서 있죠? 여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은 이 부분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추천주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또 이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종목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당장 지난주 찍어드렸었던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 한 30% 40%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KC 같은 경우도 뭐 캠트로스 이런 종목도 한 20% 30% 정도 급등세가 굉장히 또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도 급등 종목들도 노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보시게 되는 것처럼 이 증권투데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당일 급등 예상주 종목들, 상한가 종목들 이런 지금 단타 좀 핵심적인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장전 30분 전에 미리미리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증권투데이 넣으시게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고요.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오늘 급등이 예상이 되는 오늘 지금 여기 찍어 드렸었던 신도기형 거의 상한가까지 이제 또 급등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서 찍어 드렸었던 동부 DB하이텍 관련된 내용 지금 강성부 펀드가 경영권 흔들기 진행이 되게 되면서 지분 싸움 기대감으로써 DB하이텍과 DB 여러분들 단기 관심주로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해당 종목도 오늘 또 굉장히 하루 만에 급등들 나오는 것들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증권투데이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단타 관심주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엄지척 버튼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